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회를 분석하자 사회 2단원의 어쩌다 쌤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드디어 길고 길었던 과학 2단원의 마무리를 찍고 사회 1단원에 이어서 사회 2단원 헌법과 국가기관이라는 2단원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요, 사회 2단원이 끝날 때까지는 사회만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 2단원이 아니라 역사 1단원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하고, 선생님 진도가 아마 안 끝났을 거예요. 선생님 지금 공부하는 파트가 아직 1단원이 안 끝나서. 그래가지고 1단원이 하다가 만약 끊기면은 다시 과학 3단원으로 넘어와서 하고, 방학 전에 여러분 지금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많은 분들이 또 3월 달에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3월 전까지 강의를 다 올리는 게 목표지만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열심히 출발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번 시간은 주제 4 국회 지휘와 권한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미래에는 출판사를 빌려서 이제 선생님이 온라인 강의 매체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우선 이 국회라는 뭐냐? 우리가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상권 분립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입법부라는 것은 이제 국회, 사법부라는 것은 이제 법원, 행정부는 이제 정부. 이렇게 세 가지의 그런 주체로 나뉘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입법부를 맡는 국회에 관해서부터 우리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회라는 의미를 가지면요. 우리가 국회라는 것은 왜 하이라이트가 안 쳐지지? 국회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펜이 연결이 안 됐어요. 일단 마우스를 일단 그을게요.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국가기관을 국회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 다시 펜을 가지고 왔고요. 저희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국회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직접, 여기다가 직접이라는 말 더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 파란색으로 적을게요. 직접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국가기관을 국회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국회 지위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집니다. 일단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라고 했잖아.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역할이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국회라는 것은 국가의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국가기관이라는 것이고, 당연히 국회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입법부야. 입법부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거고, 사법부가 그 법을 인용해서 뭐 죄를 평가하다던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회는 기본적으로 법률을 만들거나 또 기존 법률을 수정하는, 고치는 국가기관으로서도 이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국회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흔히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색깔 바꿀게요. 국민이 직접 선거로 각 지역구에서 최고 득표자를 선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B, C가 있어요. 근데 A가 2명, B가 3명, C가 7명, C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네요. 그럼 이 C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알아볼게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요, 딱히 의원이 아니라 무슨 더에 기초되어 있냐면 정당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정당이 얻은 득표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에는 더불어민주당 있죠, 뭐 국민의힘 있죠, 그리고 정의당 있죠, 또 막 엄청 많습니다. 뭐 열린민주당 엄청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원을 선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해볼까요? 그럼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렇게 의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 안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예시가 되는 것이겠죠. 자, 국회 주요 조직도요, 우리 학교 부방장, 뭐 서기 이런 거랑 비슷해요. 의장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의는 의회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라고 아시면 너무 쉽고요. 근데 그럼 장은 뭐예요? 장은 여기서 그 반장 회장 할 때 그 장 있잖아요. 대표를 의미하고요. 단은 이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장 1인, 회장 1인, 부회장 2인, 부회장 2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쏙쏙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선출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4년마다 총선거를 하여 선출을 합니다. 대통령은 5년. 자, 우리나라의 국회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렸고요. 왼쪽에 있는 게 비례대표, 오른쪽에 있는 게 국회의원이고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여러 정당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당에 이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많은 정당을 이제 투표한 사람 그 정당 안에서 의원을 뽑는 거고요. 국회의원, 그냥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5명, 여기 1명, 3명, 4명, 6명, 뭐 2명이라고 했을 때 이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분이 바로 선출이 되는 것이겠죠.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오른쪽에 잘 나와져 있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본회의와 위원회 교섭단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 밑줄 치면서 알아볼게요. 본회의라고 하는 것은 법률안과 예산안 등 중요한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인데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뉘는데, 정기회는 그냥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냥 계속 정기로 정해진 기간 내로 열리는 회의고요. 임시회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만들어진 회의라는 거야. 필요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 왜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어요. 넘어갑시다. 어쨌든 본회의라고 하는 것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포인트 하나 잡아둘게요. 자,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원회가 되겠는데요.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모여 관련 안건을 본회의 전에 미리 조사하고 심의하는 약간 살짝 조사 과정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 특별위원회다 라고 하는 것은 특별 안건을 처리할 목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그 다음에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뜻이랑 단어를 매치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입법에 관한 이제 그 국회가 그 국회의원들이 법도 만들다고 했잖아. 그 입법에 관한 권한입니다. 법률을 만들고 또 고치는 권한인데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당연히 반영해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법률을 새 법안을 만들다가 기존의 법률을 시대 변화에 맞춰 고침, 개정하는 권한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헌법을 바꾸고 제안하고 헌법을 바꾸는 건 아니야. 헌법을 바꾸는 건 사법권이지만 그거를 이제 이거를 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를 바꾸시는 게 어떠나요? 아니면 지금 뭐 법안이 이러는데 헌법을 또 이렇게 고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고 또 의결하는 권한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약 체결 및 대통령이 외국과 외교 조약을 맺을 때 이를 최종적으로 당연히 삼권 분립이야. 무조건 행정부가 권한이 세진 않아. 입법부도 행정부를 견제할 수가 있어. 이것이 바로 그 역할이라는 거죠. 조약을 체결할 때 그 비준에 관한 동의하는 권한이 있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확인 도장을 꾹 눌러준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 국회의 권한을 보여주는 사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셋, 둘, 하나, 땡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국회 입법 절차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국회의원 10인 이상과 정부가 이제 국회의장에 모입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그 다음에 본회의, 상임위원회가 아까 뭐라 그랬어? 준비 과정이라고 했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 이제 대통령이 그거를 전달을 받아서 국민들 앞에서 공포 발표한다는 거 있죠? 자, 거부권을 이제 행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직접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셋, 둘, 하나, 땡 넘어갑니다. 자, 재정에 관한 권한인데요. 예산안의 심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쌓여있는 돈을 의미하고요. 이 확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이제 입법부한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라 예산 이만큼 썼습니다 하면은 그것을 심의하고 확정짓죠. 그 다음에 결산심사권은 행정부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이거를 받고 나서 당연히 심사를 해야겠죠. 일반 국정에 관한 조사는 국정감사, 중요 공무권 임명동의권, 탄핵 소추 의결권, 국가정책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시행하고 대통령이 국무총리 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탄핵 소추 의결권인데요. 우리 탄핵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죠. 진짜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서 아니면은 많이 좀 접해봤을 거예요.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 대통령
대통령 바로 예시가 나오네요. 그 다음 국무총리 또한 국무위원도 법률을 위반했을 때 파면을 요구하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PPT 내용 살펴봤고요. 저희 바로 교과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저희 교과서 PDF로 넘어와서요. 교과서 밑줄 그으면서 다시 한번 더 개념 살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대단어 이제 국회이고요. 자, 국회에서는 무슨 일을 할지 이 단어를 배우면 국회의 위상을 이해하고 국회의 권위를 이해하고 국회의 주요 조직을 여러분이 한번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한번 설명했으니 더 핑크색, 노란색으로 밑줄 그을게요. 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으므로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이상적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모든 국민이 모여서 하기는 어렵고 그 국민들을 이제 대표하는 각 지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제 간접민주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간접민주제 핑크색 밑줄. 간접민주제가 뭐라고요?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이 법을 만들거나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간접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 이때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국가기관이 의회이며 우리나라는 국회라고 부릅니다. 국회 동그라미.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기관,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하고 여기서 다른 국가는 뭔데? 정부 그리고 뭐 법원을 견제하고 상권 분립에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거 제40조, 제41조의 항이 나와져 있고요. 의회가 왜 먼저 떠오르는지는 여러분 우리 영국 의회, 우리 크롬에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 뭐 의회가 뭐 권리청원을 제출하여서 뭐 청구혁명이 일어났고 뭐 쫓겨나서 뭐 명예혁명이 일어났다. 뭐 정치가 크게 발전되었다. 이거 역사 2학기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억 안 나시면 바로 듣고 오세요. 듣고 올 필요 없죠.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3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교과서 31쪽이네요. 선생님의 PDF에는 33쪽으로 떠서 여러분 31쪽 펴주셔서 수업 계속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국회 구성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국회는요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했어. 지역구 국회의원은 선거구별 후보자를 투표하여 직접 선출해서 최대로 투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되는 거고 비례대표는 정당별 득표율이야. 이거 차이점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비례 선출된 이렇게 된다. 임기는 4년이면 5년 아니야. 국회가 구성되면 의장 1인과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 부회장 2인이라고 선생님이 알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가 있고 뭐 상임위원회가 있다. 임시회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다. 이거는 선생님이 PPT에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해보자 활동 바로 넘어가고요. 자, 스스로 확인하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뭐를 제정하는? 법을 제정하는. 자,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 확인 콕콕 문제도 잘 푸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입법에 대해서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이다. 제정이라는 것은 이제 만드는 역할이고 개정하는 거는 고치는 그 말이죠. 국가기관을 조직하고 행사할 때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므로 입법에 관한 권한을 이제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안하거나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사한 후 표결로 결정됩니다. 일관된 법률안은 아까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시간 순서대로 나열했었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성의를 할 수 있죠. 입법 권한으로서 헌법에 개정안을 제안을 하고 동의권, 외국과 체결한 조약, 외교 조약이라고 필기하고요. 외교 조약에 대한 동의권도 가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나왔는데요. 화살표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란색 레이저. 자,
첫 번째로 법률안을 제출합니다.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법률안을 제안한다. 목적을 밝혀주시면 되고요. 10인 이상이 제안 또는 이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이 법률안을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상정이라고 하는 것을 회의에 내놓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의장이 이제 이렇게 사회자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찬성이 훨씬 더 많죠. 그러면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법률안을 공포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것이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쑥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아따 내용 겁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내용 그래도 다 정리해야겠죠. 자,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정부의 한 해 살림살이에 필요한 수입의 대부분은, 여기는 좀 말이 귀엽네요, 국민이 낸 세금이다. 당연하죠. 자, 국회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상권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위에 매년 국정 전반에 관해 국정감사를 열어서 국가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조사하고 헌법기관 구성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제시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 뭐 국무총리, 뭐 국무위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장 되게 많았죠. 감사원장,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높은 위치에 있는 공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헌법이나 방금 무슨 이상 있어? 다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소추를 의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탄핵 여러분 경험해봤을 거예요. 고위 공무원이 위법 행동을 했을 때에는, 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그만두게 하는 탄핵하는 헌법재판소 요구하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교과서 내용이 끝나길 바라면서 밑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법률을 제안하고 심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법률안 제안하고 심의하고 공포한다고 했죠. 의결하고 뭐 공포하는 과정이다. 여기 의결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국회에서 정기적으로 국정조정반을 살피고 조사하는 활동, 아까 위에서 봤었죠. 이거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국정감사라고 했습니다. 국정감사 여러분 필기해 주시고요. 자, 아마 교과서 내용이 여기서 끝났을 것 같아요. PPT도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설마 다음 쪽에 더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넘어갑니다. 없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행정부에 관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 입법부, 다음 시간 행정부, 다다음 시간 사법부로 이 3권, 이제 그 3부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